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또 한동안 저희들이 그 미국의 그 19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됐던 다양한 형태의 유토피안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천년왕국에 근거한 그 실험적 공동체들이 미국에 나타났습니다. 19세기가 시작이 되면서 미국 사회가 다양한 형태로 낙관적인 생각들을 갖는 그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시대가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변화들이 미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사회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 사회는 영국에서 혹은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미국의 그 동부 지역 해안선을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식민지들을 개척을 하고 그게 나중에 주로 발전을 해 나갔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로 접어들면서 미국이 서부로 이제 영토를 확장해 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참 그 다른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한편으로는 그 돈을 주고 땅을 헐값에 사기도 했고요. 또 전쟁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토지를 쉽게 그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뭐 예를 든다면은 미국에서 1803년에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영토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 루이지애나는 지금 미국 남부 지역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뭐 뉴올리언즈 같이 그 재즈가 유명한 그런 지역을 포함한 작은 땅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루이지애나는 위에 캐나다부터 미국 그 남부 지역으로까지 관통하는 미시시피 강을 포함한 엄청난 규모의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1803년 이전까지 미국 동부 지역의 해안가에 한정돼 있었던 나라가 거의 에팔라치아 산맥을 넘고 미시시피 지역까지 거의 2배 이상의 땅이 확장이 된 건데요. 그게 결국은 그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 비용이 부족하게 되자 미국에게 이 땅을 헐값으로 넘긴 겁니다. 그 덕택에 미국은 그야말로 그 헐값에 미국 영토가 2배 이상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19년 그때 이제 미국 남부 맨 밑에 있는 플로리다 주를 또 그 돈을 주고 스페인으로부터 샀습니다. 전부 다 예전에는 그 스페인 식민지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또 돈을 주고 플로리다주 전체를 이제 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1845년부터 48년까지 멕시코와 전쟁을 했는데 멕시코 전쟁에서 아주 쉽게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미국 거의 멕시코 땅의 절반에 해당되는 레오그란데 강 그 상부에 지금 우리가 뉴멕시코라든가 그다음에 아리조나라든가 텍사스라든가 뉴멕시코 같은 이런 지역, 근데 캘리포니아 이 땅들을 또 그 전쟁 결과로 멕시코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동부 해안 지역에 길게 띠 모양으로 존재하던 미국의 영토가 거의 100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미 대륙 전체를 미국이 손에 쥐게 되죠. 이러면서 미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자신들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우리가 그 미국이 1776년도에 독립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1783년도에 국가가 탄생이 되죠. 이 18세기 말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19세기로 넘어오면서 미국이 그 전 세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건설하게 된 겁니다. 헌법을 만들고 계몽주의 철학에 근거해서 인권을 존중하게 되고 그다음 민주주의 공화국을 형성하는 이런 나라들을 만들게 되죠. 그다음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이런 것들도 헌법에 집어넣게 되면서 유럽에서 볼 수 없었던 일반 대중들에게 상당히 권한이 위임이 된 그런 식의 그 민주주의 국가가 북미 대륙에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유럽에서 박해를 피해서 왔던 사람들이 정부의 큰 간섭이나 특히 이제 국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간섭 없이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죠. 거기에다가 지금처럼 땅이 계속해서 토지가 확장이 되면서 살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가 사람들에게 분배가 되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됐죠.
이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새롭게 땅이 확보가 되면서 미국 정부는 새로운 지역의 그 인구를 정착시켜야 됐기 때문에 유럽으로부터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점적이고 예외적인 특권과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고 정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이 땅에 오게 이 나라로 이민 오게 되면 그 전에 유럽에서 지질이 공상으로 살던 수많은 가난하고 소외됐던 사람들이 정치적 종교적 자유와 특권을 누리면서 거기다가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러면서 정말 19세기 초반에 미국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의 땅이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죠. 거기에 우리가 알겠죠. 바로 이 시기가 뭐랑 오버랩이 되냐면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과 연관이 되죠. 근데 제2차 대각성은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임재 현상뿐만 아니라 특별히 찰스 피니 이후에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이해, 그래서 심지어 부흥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 역사에 대한 배타적인 의존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그 인간 안에 선한 의지라든가 그 다음에 구원의 선택의 가능성이라든가 심지어는 부흥도 과학과 같이 특정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게 되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손에게 상당 부분 그 권력이 이양된 형태로 발전하게 된 거죠. 이처럼 미국의 정치 상황, 그 다음에 경제 상황, 그 다음에 그 토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종교의 자유와 함께 연동이 되고 거기에 제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이해가 결합이 되고 그게 결국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종말론, 역사가 점점 발전될 거다라고 하는 그 발전의 끝에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도래할 거라고 하는 이런 낙관적 종말론이 낙관적 역사관과 연관이 되면서 적어도 19세기 전체는 19세기 초반 적어도 남북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19세기 전반의 미국 사회는 정치든 종교든 경제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 사람들 안에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전까지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결국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서 정말 더 악화된 사회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간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다시 반복이 됩니다만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이해가 또 역사에 대한 그 어떤 긍정적인 기대가 결과적으로는 미국 사회 정치와 경제, 그 다음에 영토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과 연동이 되면서 그 시대를 규정 지었던 거죠. 이러면서 이 시대에 미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겠구나. 정말 그런 세상을 꿈꿀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이제 고조가 되면서 수많은 유토피안적 공동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적 실험 공동체들이 우후죽순 미국 사회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제2차 대각성 운동이라든가 미국의 각 주요 교파들의 성장 과정들을 이야기했다면 그런 맥락에서 오늘부터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은 그런 주류 교회와 달리 그런 이 땅에 완전화된 인간이 완성된 꿈을, 천연왕국적 꿈을 꾸었던 수많은 실험 공동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